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관계에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솔직히 카드 펼치면서 조금 놀랐어요. 10장 중 무려 7장이 열정과 행동, 의지를 상징하는 완즈 카드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린 재가 아니라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불씨, 혹은 그 이상의 활화산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이별 후에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여전히 아주 중요한 살아있는 이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럼 이 뜨거운 에너지들이 들려주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지금부터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내 드릴게요. 이별 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1번 분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카드는 분명하게 여왕제 카드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단순한 연인이 아닌 따뜻함과 안정감, 그리고 감정의 풍요를 함께 나눴던 존재예요. 함께 했던 시간 속에서 받은 정서적 위로,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던 그 포용력, 그리고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놓이던 그 편안함은 이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로 남아있다고 해요. 헤어졌다고 해서 그 기억이 흐려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를 더 또렷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그 사람의 마음속 어딘가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의 따뜻한 풍경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인 예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사람은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랑 있을 땐 뭘 먹어도 맛있었는데. 같은 음식인데 그때처럼 웃으며 먹던 맛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소한 순간에도 여러분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하루가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는 날은 예전처럼 여러분에게 기대어 다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에 그 사람이었다면 아무 말 없이 내 얘기 다 들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줬을 텐데 하고 속으로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의 부재를 통해서 그 사람은 지금 뒤늦게 그리고 아주 절실하게 여러분이 자신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풍요로운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열정의 왕과 여왕의 만남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강렬하게 끌렸으며 존재 자체만으로도 자극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동반자로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함께 있을 때면 서로가 서로를 북돋우며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졌고,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열정이 솟아나던 그런 관계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별은 그 사실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을 더 강렬하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의 후회와 미련은 어떤 모습일까요?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의 감정은 단순히 슬프다, 우울하다, 그런 차가운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아주 뜨거운 열망, 즉 활화산 같은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이별 후의 감정이 정리되기는커녕 오히려 에이스 오브 완즈처럼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열정의 불씨가 마음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길을 걷다가 우연히 두 분이 함께 듣던 노래가 흘러나왔을 뿐인데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참을 수 없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혹은 친구에게서 우연히 여러분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날 밤 하루 종일 1번 분들 생각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결과 나이트 오브 완즈처럼 당장이라도 연락하고 여러분에게 달려가고 싶은 충동적인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새벽 2시에 자? 하고 메시지를 썼다가 지웠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계산도 없이 그냥 보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모든 걸 걸고 싶어지는 순간들이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까? 그런 질문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뜨겁게, 그리고 통제되지 않을 만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나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음에도 여러분에게 선뜻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별을 통해 깊이 다치고 마음 깊숙한 곳까지 지쳐버린 그 사람의 고뇌와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카드 속 완즈 9번은 그 사람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방어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별 당시 주고받았던 말, 서로에게 남긴 상처, 그리고 마음속에 쌓여버린 오해들, 그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채 조용하게 통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또다시 그 상처를 겪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닫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완즈 7번은 이 사람이 지금 감정뿐 아니라 현실적인 벽과 자기 내면의 불안감과도 싸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다가가도 되는 걸까? 혹시 또 같은 이유로 멀어지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돌고 있어요. 어쩌면 재회를 말리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다시 만나도 결국 같은 결말일 거야 라고 말하는 자기 내면의 회의적인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선택한 행동은 성숙한 고뇌입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라면 이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연락해버리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그 사람은 달라졌다고 해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한층 성숙한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 하고 있어요. 힘 카드는 바로 그런 내면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자신 안에 거칠고 본능적인 열정을 꾹 참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장 보고 싶다고, 그리웠다고 그냥 연락해버리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지도 몰라. 상대방은 이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건 바로 은둔자처럼 잠시 세상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을 잊기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 깊이 제대로 마주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SNS를 끊거나 일부러 술자리나 만남을 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그 일환일 수 있어요. 그 고요한 고독 속에서 그 사람은 이 관계의 진짜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 수 있을지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그 사람과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자기 내면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럼 1번 분들. 이별 후에도 날 생각할까? 라는 물음에 대해 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지금도 당신을 생각합니다.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다시 해볼 수만 있다면 더 잘해보고 싶다는 뜨거운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심히 흘러나온 노래 한 소절, 길가의 풍경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생각이 불쑥 떠오르고 그 마음 하나로 수없이 연락할까 망설이다가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는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의 깊은 고뇌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이라는 존재를 잊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1번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조언 카드로는 보테니컬 오라클의 목련 카드가 나왔습니다. 목련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구 위에 존재해온 고귀하고 위험 있는 꽃이에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자신의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까지 그 싸움에 휘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의 혼란에 동조하며 흔들리기보다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당당히 서 있는 것. 그게 지금 가장 현명하고 강한 선택입니다. 지금은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예요. 내 일상, 내 감정, 내 삶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지켜내는 것. 여러분이 지금 내면의 중심을 잘 지켜내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에너지는 분명히 상대방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거예요. 두 분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연결이었죠.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자신의 혼란을 정리하고 좀 더 단단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그때 여러분 역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으로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 결국 그것이 이 관계를 가장 건강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열쇠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카드는 정말 운명이라는 단어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흐름인데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여러분과의 관계는 단순한 과거의 연애가 아니라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이별 후에 아주 큰 생각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 운명의 카드들이 들려주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지금부터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내 드릴게요. 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연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걸 상징하듯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죠. 이별 후 이 사람은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정도의 인식의 전환을 겪게 된 것 같아요. 함께 있을 땐 너무 익숙해서 몰랐던 것들, 그때는 그냥 당연하게 지나쳤던 말투, 습관, 따뜻한 배려 같은 것들이 이제 와서 하나하나 떠오르며 마음을 크게 흔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날, 예전에는 여러분이 건네던 말 한마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큰 위로가 되곤 했다는 걸 이제 와서야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혹은 혼자 장을 보다가 여러분이 못 먹던 식재료를 발견했어요. 아, 그 사람은 이거 못 먹었지. 이런 정말 별거 아닌 기억이 가슴 한구석을 건드리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나한테 그냥 지나간 인연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 리딩의 핵심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저지먼트, 바로 심판 카드로 이어집니다. 이 카드는 특히 재회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강력한 상징성을 가진 카드예요. 단순히 마음이 남아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관계에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는 부름, 즉 관계의 부활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 사람도 한동안은 애써 잊으려고 했을 거예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려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 모든 길의 끝에서 다시 떠오르는 사람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절은 바로 여러분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건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깊은 차원의 확신이자 운명처럼 다가온 두 번째 기회의 부름에 가까운 감정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 관계가 이렇게 끝나선 안 된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된 상태입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가장 깊이 후회하고 어떤 미련을 품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놓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완벽한 행복 그 자체예요. 컵 10번 카드는 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단지 좋았던 기억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미래까지도 진지하게 그려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단순히 연애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그런 평화롭고 완전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하루. 평범하지만 따뜻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마음이 꽉 찬 그런 일상이요. 그 사람은 그 모든 순간들이 당연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별은 그 사람이 그려오던 그 조용하고 완전한 꿈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후회는 단순한 감정의 미련을 넘어서
함께할 수 있었던 삶 자체를 잃어버린 아픔에 가까워요. 또한 펜타클 9번 카드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중하고 높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회적인 위치나 능력일 수도 있고, 혹은 생각하는 방식, 말투, 가치관처럼 내면에서 묻어나오는 힘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잘 챙기고 단단하게 서 있는 모습이 이 사람에게는 정말 인상 깊었던 거죠. 그래서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고, 함께라면 일상이 더 든든하고 행복할 수 있겠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미래가 자신의 손에서 멀어졌다는 생각에 깊은 아쉬움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운명임을 깨닫고 잃어버린 미래를 아쉬워하는데 왜 그 사람은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이 사람의 현실적인 고뇌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행맨과 완즈 7번 카드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이유로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재회를 가로막는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에 맞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죠. 다시 만나면 또 힘들어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의 조언일 수도 있고,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잊었어? 라는 주변의 현실적인 우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끝에 이 사람은 마침내 결단의 칼을 빼어듭니다. 바로 에이스 오브 소드. 이성적이고 명확한 판단, 그리고 행동을 위한 시작의 에너지죠. 지금까지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망설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감정이 진짜라는 걸 인정하고 그 마음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 그 사람은 힘 카드의 에너지를 꺼내들 겁니다. 여전히 마음속엔 두려움도 있고, 혹시 또 상처를 주면 어쩌지? 하는 불안도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차분히 받아들이고 다스려 보려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자존심, 망설임, 주변의 시선,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나서라도 당신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풀카드. 이건 완벽한 계획을 세운 접근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냥 해보자 하는 순수하게 부딪혀보자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몇 달간 아무 소식 없던 사람이 갑자기 보내오는 잘 지내? 라는 짧은 메시지. 혹은 만나서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만 볼 수 있을까? 그런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 이건 어설픈 충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스스로와 싸워온 끝에 내린 진심의 결단, 그리고 그 모든 고뇌의 끝에서 내딛는 첫 발걸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의 끝에는 컵 3번.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앉아 웃고 가볍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밝고 편안한 재회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별 후에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네. 그리고 단순히 생각하는 걸 넘어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저 문득 떠오르는 그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더 뚜렷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까지 품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오히려 함께일 때보다 더 선명하게 여러분의 존재가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시기일지도 몰라요. 머리로는 이제 놓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자꾸 여러분에게 닿고 있는 거죠. 미련, 후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조언 카드로는 바이올렛, 즉 제비꽃 카드가 나왔는데요.
제비꽃은 화려하진 않지만 아주 조용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진실하게 피어나는 꽃이에요. 이 카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조용히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충분히 아름답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은 어느 누구도 억지로 돌릴 수 없는 커다란 흐름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조급해하거나 앞서 나가려 하지 말고 제비꽃처럼 나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리고 진실하게 기다려보세요.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리자면 상대방이 먼저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니 미리 먼저 연락해서 마음을 떠보거나 확인받으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담하고 겸손하게 그 운명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진실하고 겸손한 에너지가 상대방이 마지막 남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여러분에게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줄 거예요.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진실한 아름다움은 반드시 그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 이번 카드 조합은 정말 강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데요. 이건 단순한 미련이나 후회의 흐름이 아니에요. 이건 결심과 행동, 그리고 창조해내려는 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잠시 잃었던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되찾기 위해 모든 군대를 동원해 출정하는 듯한 그런 장엄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럼 이 강력한 카드들이 들려주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지금부터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내 드릴게요.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카드는 이 사람을 평범한 사람이 아닌 여러 개의 왕관을 쓴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킹 오브 컵스, 킹 오브 펜타클, 그리고 황제 카드가 동시에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감성의 왕이면서 동시에 아주 현실적이고 자신이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감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울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만은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가진 황제의 기질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자기 분야에서 아주 능력을 인정받고 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아주 책임감 강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과 만날 당시에도 행동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고 한 번 마음을 주면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진중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너무 칭찬만 하고 있죠? 우린 이미 헤어진 사이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멋진 사람이 결국 나한테 이별을 고했단 말이에요. 혹은 여러분이 먼저 이별을 말하셨다고 해도 그렇고요. 그럼 어딘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즉 평소의 성향과 기본적인 기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의 이별을 겪고 나서 어떤 감정의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사람을 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분명해요. 이 사람에게 이별이란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도 같은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왕은 자신의 왕국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왔던 것이라면 그걸 그냥 무너뜨리고 떠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별 후에 이 왕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바로 운명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하지만 아주 거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이별이라는 사건이 그 사람에게 아주 운명적인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단순한 후회나 그리움을 넘어서 이별이라는 충격을 통해 삶 전체의 방향이 흔들리는 듯한 깊은 깨달음을 뜻해요. 마치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비로소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의 정체는 바로 이 에이스 오브 컵 카드로 드러납니다. 이 카드는 조건 없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순수한 사랑,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감정의 시작을 의미해요. 이 사람은 이별 후에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나 익숙함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건 마치 삶을 조용히 채워주고 있었던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사랑이었다는 것. 함께 있을 땐 몰랐지만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를 들면요. 이별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는 노력을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정말 마음을 비우려고 애도 써봤을 거고요. 하지만 누구를 만나도 어떤 관계를 맺어도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도 여러분만큼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이룬 성공, 그 안에 담긴 감정적인 만족,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그제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결론이 남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결국 당신밖에 없구나. 그건 단순한 미련이나 익숙함이 아니라 운명처럼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강력한 확신이에요. 자, 그럼 앞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왕입니다. 왕은 자리에 주저앉아 후회만 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합니다. 매지션 카드는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을 되찾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음을 보여줘요.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 매력, 그리고 자원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은 아주 빠르고 거침없을 거예요. 전차 카드와 완즈 8번 카드가 동시에 나왔거든요. 이것은 목표를 향해 그 어떤 장애물도 뚫고 돌진하는 가장 강력한 행동력을 상징해요. 현실적으로는 아마 조만간 이 사람에게서 아주 갑작스럽고 직접적인 연락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것은 잘 지내? 그런 애매한 연락이 아닐 거예요.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만나서 꼭 할 말이 있어. 우리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이런 자신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는 돌진과도 같은 연락일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행동으로 표현하려는 의지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움직임은 여러분을 향한 아주 명확하고 진심 어린 방향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과 돌진의 바탕에는 더 풀카드의 순수함이 깔려 있어요. 이것은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라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모든 것을 걸고 다시 한번 부딪혀보자. 그런 마음속에 남아있던 감정이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심 어린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 그게 바로 이 카드가 말해주는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이 왕의 거침없는 행동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단순히 재회라는 두 글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작습니다. 이 사람이 꿈꾸는 미래는 황제 카드와 펜타클 10번 카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우리 다시 연애하자 그런 말을 하러 오는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는 삶을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안정적인 가정,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아주 진지한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이 느낀 후회와 미련은 다시 사귀고 싶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3번님들과 한평생 함께할 기회를 놓쳤다. 그런 아주 깊은 아쉬움이에요. 자, 3번님들. 그 사람의 마음이 좀 그려지시나요?
그 사람은 이별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단순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었구나. 이렇게요. 여러분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 다시금 마음속 깊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안정적이고 따뜻한 미래를 다시 만들기 위해 정말 빠르고 단단한 결심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곧 복잡한 계산 없이 마음 하나로만 다가오는 진심 어린 행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3번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조언 카드로는 아스터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스터는 그리스어로 별이라는 뜻을 가진 꽃이에요. 밤하늘의 별을 닮은 모양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죠. 이 아스터는 믿음과 지혜, 그리고 기다림을 상징하는데요. 특히 아스터는 늦여름, 모든 꽃이 지고 나서도 피어나는 꽃이에요. 이 말은 곧 계절이 끝나도 빛나는 희망, 즉 상황이 끝난 듯 보여도 사랑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거대하고 운명적인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조급해하거나 먼저 다가가려 애쓰는 게 아니라 밤하늘의 별처럼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당신만의 빛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강한 에너지를 믿어주세요. 그 사람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을 평온하게, 당당하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마치 여왕이 왕의 귀환을 믿으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듯이요. 여러분의 그 고요하고 진실한 믿음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그 사람에게 가장 밝은 별빛이자 등대가 되어줄 거예요. 굳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결국 당신이라는 별을 따라 돌아오게 될 테니까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카드는 앞선 리딩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담고 있어요. 불같은 감정이나 운명의 흐름보다는 아주 차분하고 현실적인, 그리고 깊은 자기 성찰의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이별 후에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그 안에서는 수많은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제너럴 리딩이므로 혹시 지금 이야기되는 흐름이 내 상황과는 조금 다르네,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조심스럽게 다른 번호의 리딩으로 옮겨가셔도 괜찮습니다. 타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도구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 조용하지만 묵직한 카드들이 들려주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자, 이 사람의 이별 후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행맨 카드로 나타납니다. 이 카드는 단순히 가만히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일부러 멈춰서 있는 중입니다. 이별이라는 사건 앞에서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하거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일단 모든 걸 멈추고 그 관계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연락도 없고, 감정 표현도 없고, 심지어 여러분의 존재를 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그저 가만히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주 깊은 내면의 질문들과 마주하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런 결말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 관계가 정말 끝나야 하는 게 맞는 걸까? 이건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렇게 멈춰있는 시간 속에서 이 사람은 점점 킹 오브 소드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이성적으로 아주 차갑고 날카롭게 이 관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아주 날카롭고 이성적인 잣대로 이 관계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헤어졌을까?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이 관계가 나에게 정말 긍정적이었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후회나 미련을 꾹 눌러가며 모든 걸 조목조목 따져보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감정은 잠시 뒤로 미루고 오직 이 관계의 본질에만 집중하고 있는 시간. 그게 지금 이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냉정하게 관계를 되짚어보는 그 사람의 마음속엔 어떤 후회와 미련이 남았을까요? 먼저 컵 3번 카드가 그 일부를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함께했던 소소한 즐거움들을 아주 그리워하고 있어요. 연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친구처럼, 동료처럼 서로 어울리고 웃고 마음 편히 대화 나눴던 그 시간들 말이에요. 특히 이별 후에 혼자가 되고 나서야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우리는 정말 편안했구나. 그 사람이 있어서 내 일상도 훨씬 더 유쾌했구나. 다시 말해,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냈던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소소한 행복들을 뒤늦게 아주 선명하게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혼자 조용한 밤을 보내다가 문득 당신의 웃음소리가 떠오를지도 몰라요. 머리로는 그 시절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또한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는 시작의 에너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을 보여줍니다. 서로 처음 마음을 열었던 그 순간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통하던 그 시절, 작은 메시지 하나에도 두근거리던 그 감정들,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모든 게 참 소중하고 따뜻한 순간들이었구나 하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이 미련은 나는 네가 아니면 안 돼. 그런 격정적인 감정보다는 그땐 정말 좋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성숙했더라면 좀 다르게 흘러갔을까? 하는 조금은 거리를 둔 조용한 고요한 아쉬움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 사람의 후회는 울컥하고 쏟아지는 감정보다는 밤늦은 시간, 가만히 앉아있을 때 문득 찾아오는 잔잔한 그리움처럼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별 후,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카드는 컵 4번과 컵 9번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카드는 아주 상반된 감정을 나타내는데요. 4번 카드는 감정적인 권태와 무기력함을 상징해요. 이 사람은 이별에 대한 감정 소모와 오랜 고민에 지쳐 이제는 연애 자체에 대해 시큰둥해진 상태일 수 있어요. 누가 새로운 기회를 제안해도 됐어, 귀찮아 하고 손을 내젓는 그런 감정적인 권태기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컵 9번 카드는 이 사람의 또 다른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 카드는 소원 성취라는 의미도 있지만 연애 리딩에서는 종종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나는 지금 혼자인 게 더 편해. 지금의 삶도 꽤 괜찮아. 이 사람은 지금 이별 이후 자신에게 집중하며 조용히 혼자만의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일에 몰두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그러한 자유로움 속에서 잔잔한 평화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이 사람이 내린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이어서 나온 펜타클 8번 카드는 이 사람이 이제는 관계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전엔 사랑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면 지금은 그 에너지를 커리어나 자기개발 혹은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매일 같은 자세로 묵묵히 왕치를 두드리는 장인의 모습처럼 조용하지만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더 단단히 다져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소드 6번 카드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 카드는 흔히 감정의 강을 조용히 건너는 여정을 의미해요. 과거의 복잡한 감정, 그리고 이별 속에서 남은 아쉬움과 혼란을 천천히 정리해 나가며 조금 더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향해 이동하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배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이 사람은 지금 감정을 완전히 닫았다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다시 단단히 세워가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조용한 전환점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바로 더풀 카드와 전차 카드. 이 두 카드는 언젠가 모든 정리가 끝나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새로운 시작을 향해 자연스럽게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전차 카드처럼 빠르고도 확고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즉, 다시금 누군가를 향해 다가갈 준비가 되는 시점이 찾아온다는 뜻이죠. 다만 그 방향이 여러분을 향할지, 혹은 완전히 새로운 인연을 향할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향후의 감정과 선택은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내면과 삶을 정돈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어디가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별 후에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감정은 그리움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달려오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했던 즐거웠던 순간들, 따뜻했던 기억들을 지금도 조용히 떠올리며 아쉬움과 미련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억을 간직한 채로 현재는 연애보다 자기 삶과 미래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여러분을 잊은 것도 감정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4번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조언 카드로는 트럼펫 용담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주 깊고 푸른색을 가진 이 꽃은 자신의 가치를 알라는 메시지와 함께 강한 신념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듯 이제 당신도 당신의 길을 갈 시간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마음에 연연하며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세요. 이제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전차를 타고 떠났듯 이제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전차를 타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그 단단한 믿음과 신념이 앞으로의 길을 밝혀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